폭풍우가 치는 날밤 스탠리는 침대에 누워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잠이 안 오네. 비가 와서 그런가? 건너편 침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탠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배도 너무 고프다. 아서 자니?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앉아. 형 때문에 깼어. 스탠리는 부엌에 가서 사과 하나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옆에 앉아 사과를 아삭아삭 베어 먹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스탠리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네. 아서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건포도가 있을 거야. 선반 위에.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스탠리는 창문 옆에 있는 선반에서 자그마한 건포도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건포도를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 스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포도를 계속 먹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 아서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형, 이제 잠이나 자. 그만하면 배고픔은 가셨을 거야. 스탠리는 침대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긴 이제 배가 고프지는 않네. 그런데 기분은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러더니 스탠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 스탠리가 사라졌어요. 램촌 부인이 남편 조지 램촌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다 준비됐어요. 어서 아이들을 깨워야겠어요. 바로 그때 형 스탠리하고 한 방을 쓰고 있는 동생 아서가 방에서 소리쳤어요. 어이, 이리 좀 와보세요. 어이! 램촌 씨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처럼 시작되었던 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커다란 게시판이 한밤중에 스탠리 위로 떨어져서 스탠리가 납작하게 되었던 날 말입니다. 몇 주 후 아서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 펌프로 스탠리 몸에 공기를 불어넣어 스탠리를 다시 통통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스탠리는 납작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아서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오시는 거예요? 어이! 램촌 부인은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씨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램촌 부인은 방으로 들어서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서야, 어이가 뭐니? 소를 모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란다. 항상 기억해둬라. 잘못했어요. 그런데 스탠리 형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아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램촌씨 부부는 방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침대에 덮여있는 이불 위로 스탠리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 있고 베개도 머리를 괴고 누운 듯 움푹 꺼져 있었지만 스탠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스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램촌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는 슬리퍼 한 짝과 낡은 테니스 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램촌 씨가 말했습니다. 여긴 없는데. 아서가 손을 내밀어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야! 스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 코를 찌르면 어떡해? 아서는 깜짝 놀라 숨을 훅 하고 멈췄습니다. 램촌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램촌 부인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더듬어 보았습니다. 침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지러워요. 램촌 부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그랬듯이 램톰 씨 부부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스탠리가 납작이 졌을 때와 스탠리와 아서가 우연히 램프에서 불러내 요술쟁이 하라지 왕자를 보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램촌 부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조지, 우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스탠리가 이번에 투명인간이 되었나 봐요. 램촌 부인의 말에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내 발이 보이지 않아요. 잠옷도 보이지 않아요.
램촌 씨가 말했습니다. 사해다 사해다. 별일을 다 보는군. 아니, 본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네. 스탠리, 한번 다른 잠옷으로 갈아입어봐라. 스탠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잠옷을 걸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옷 역시 걸치는 순간 사라졌다가 벗어버리자 다시 보였습니다. 그 다음 셔츠와 바지를 걸쳐보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램촌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니 스탠리,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서는 침대에 묶인 채 둥둥 떠있는 빨간 풍선에 줄을 풀어 형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 풍선은 생일 파티 때 쓰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봐. 그러자 풍선만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램촌 부인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됐다. 이제 스탠리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것 같다. 자, 다들 아침부터 들어요. 그리고 나서 조지 우리 댄 의사 선생님께 가봐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겠어요. 2. 풍선에 그려 넣은 스탠리 얼굴.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웬 빨간 풍선이죠? 하기야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램촌 씨, 램촌 부인 안녕하셨습니까? 간호원이 스탠리 때문에 오셨다고 하던데 또 다시 납작해진 건 아니겠죠? 램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스탠리는 여전히 통통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통통하지요. 자, 그럼 스탠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전 여기 있는데요. 스탠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앞으로 다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풍선을 들고 있는 게 저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하하, 램좀씨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재주가 상당히 뛰어나시군요. 그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장난을 하시다니 램촌씨가 답답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건 바로 스탠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램촌 부인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스탠리가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스탠리가 들고 있는 풍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머리는 안 아프니? 목은 따갑지 않고? 속은 괜찮아? 스탠리가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수년 동안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프란츠 게마이스터 박사가 쓴 의학책 중 하나인 불가사의한 경우라는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의사 선생님은 그 뒤에 있는 선반에서 커다란 책을 꺼내서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아하, 투명 인간이 된 경우는 1344쪽, 아니 134쪽에 나오는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자세한 설명은 없군요. 1851년 프랑스에 사는 플랑크 부인이 비를 맞으며 바나나를 먹다가 사라졌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1923년 스페인 곤잘레스에 사는 11살짜리 쌍둥이 형제가 과일 샐러드를 먹다가 투명 인간이 됐는데 번개가 쳤다고 하네요. 가장 최근에 사라진 사람은 1968년 운보크라는 에스키모 추장인데 눈보라 속에서 복숭아 통조림을 먹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책을 다시 선반에 꽂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게마이스터는 고약한 날씨와 과일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탠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먹었거든요. 참, 건포도도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램촌 씨, 램촌 부인, 우린 이 모든 상황을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리는 보이지 않는 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스탠리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램촘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입고 있는 옷까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섬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램촌 부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가요. 스탠리? 어디 있니? 아하, 풍선을 조금 높게 들고 있도록 해래. 그럼 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램촘 씨 부부와 아서는 우울해졌습니다. 빨간 풍선은 스탠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풍선을 보고 있으니까 스탠리의 얼굴과 다정한 미소가 더욱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손재주가 뛰어난 램촌 부인은 빨간 풍선을 하얀 풍선으로 바꾸고는 그린 물감을 꺼내왔습니다. 그런 다음 4가지 색 물감과 몇 개의 가느다란 붓을 사용해 하얀 풍선에 미소 짓는 스탠리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스탠리의 실제 모습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어느새 모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스탠리도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